그래서 이렇게 원본 파일이 S3에 있는데 여러분께서 키 값을 다르게 하면은 다른 방식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400 곱하기 400으로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400 곱하기 400으로 리사이징이 되고, 예를 들어서 200 곱하기 600 이렇게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저장을 해보면은 S3에서 불러올 때 리사이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리사이징 한 버전을 전달해 준다. 이게 바로 S3 파일을 동적으로 변환시켜서 가져올 수 있는 오브젝트 람다의 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더블 장희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S3의 오브젝트들을 가져올 때 동적으로 내용을 변환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 오브젝트 람다 액세스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S3 액세스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이 액세스 포인트는 S3 접근을 엔드 포인트 단위, 권한 단위로 나눠가지고 관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그 내용의 후속 강의에 가까운데,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만 이번 내용을 좀 잘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액세스 포인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해당 영상을 보시고 오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밑에 링크는 넣어 놓을게요. 어쨌든 저는 액세스 포인트와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S3 액세스 포인트는 말 그대로 S3를 액세스 포인트 단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였죠. 근데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이 액세스 포인트에다가 람다를 얹어서 동적으로 뭔가 변환을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S3 오브젝트 람다는 S3 객체를 람다를 통해 자체 코드 S3 get head list 요청에 추가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가 반환될 때 데이터를 수정 및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뭔가 변환을 시켜 놓는 게 아니라 반환되는 시점에 여러분께서 데이터 변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든 아키텍처예요.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가져올 때 이렇게 람다를 불러서 가져오는 시점에 뭔가 변환을 한 다음에 클라이언트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그냥 S3에서 꺼내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가 변환되어 오는, 여기 그림에서는 리사이징이 돼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적으로 뭔가 파일을 변환시켜서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이 바로 오브젝트 람다 액세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S3 오브젝트 람다 액세스 포인트는 S3 액세스 포인트에 접근할 때 람다를 활용해서 파일을 변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즉 S3에서 파일을 가져오는 시점에 동적으로 파일을 변환해서 접근하도록 만들어주고요. 예를 들면 뭘 할 수 있느냐, 파일을 리사이징 한다든지 파일 컨텐츠를 변환한다든지 파일의 일정 부분만 잘라서 접근한다든지 보안으로 민감 정보를 삭제한 다음에 전달한다든지 혹은 패스워드 같은 걸 지워서 전달한다든지 민감한 것이 있는지 검사한 다음에 전달한다든지, 즉 S3에서 뭔가를 받아오는 시점에 데이터를 검사하거나 변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S3 액세스 포인트 기반으로 동작하고요. 액세스 포인트 생성이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에 get list head, 즉 읽어오는 동작에만 여러분께서 이 오브젝트 람다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뭔가를 넣는 동작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최대 60초 안에 모든 응답이 끝나야 되는데요. 요거는 뭔가를 가져오는 것 뿐만 아니라 람다가 수행되는 시간도 포함이니까 여러분께서 요거에 맞게 로직을 짜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접근 요소를 만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오브젝트 람다 ARN, 요건 SDK라든지 CLI 쓸 때 S3 자리에다가 이 오브젝트 람다 액세스 포인트만 넣으면 되는데, 요때 넣는 게 ARN을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람다 엘라이어스를 넣을 수도 있어요. 참고로 엘라이어스는 자동으로 부여되면서 버킷 네임 대신에 사용이 가능한데 이런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뭔가 어쩌고저쩌고 오브젝트 람다 어쩌고저쩌고 마지막에 대시 대시 ol 대시 s3가 붙는데 요것은 언제나 항상 붙는 거고 요 부분은 가변입니다. 어쨌든 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께서 SDK라든지 CLI 했을 때 요것을 그냥 그대로 S3 버킷 자리에다가 넣기만 해도 호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 람다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하려면은 접근자가 오브젝트 람다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하고 싶은 접근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오브젝트 람다 액세스 포인트에서 별도로 리소스 폴리시, 버킷 폴리시랑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거는 람다 호출 권한도 있어야 되고요. S3 액세스 권한도 있어야 되고요. 오브젝트 람다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폴리시가 정해되어 있는데, 일단은 S3에서 이렇게 액세스 포인트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전 강의를 참고해 주실 바랍니다. 이 폴리시에 관한 내용은.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얹어가지고 오브젝트 람다 액세스 포인트도 이렇게 액세스 폴리시가 별도로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 내용인데요. 리소스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용자는 이런 권한들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람다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고요. 오브젝트 람다니까. 그 다음에 액세스 포인트에 접근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오브젝트 람다 액세스 포인트에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요것을 여러분께서 꼭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일단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가 오브젝트 람다를 활용해서 S3에 저장된 이미지를 동적으로 리사이징해서 받아오는 아키텍처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불러올 때 이미지 키 파일 with height 형식으로 요청을 할 때마다 S3에서 정확히는 오브젝트 람다에서 람다가 수행돼서 변환된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요거는 서블레스 프레임워크로 리소스를 프로비전할 건데 이때 프로비전할 리소스는 S3 버킷이라든지 액세스 포인트, 그 다음에 오브젝트 람다 액세스 포인트, 여기서 사용할 람다 함수까지 한꺼번에 프로비전을 할 거고 기타 여러가지 헬퍼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프로비전을 할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서벌레스 프레임워크는 IAC 툴 중 하나로 람다라든지 이렇게 서벌레스 리소스를 프로비전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프레임워크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구현하고 싶은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아키텍처예요.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면은 저장해 놓고 이미지를 불러올 때 우리가 width랑 height을 입력하면은 이미지를 가져올 때 우리가 키에다가 width랑 height을 명시하면은 그것에 맞게 리사이징된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다 주는,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 모르겠고 S3가 파일을 변환해서 주고 있네? 이런 식으로 느끼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번에 보여드릴 아키텍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데모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AWS 콘솔로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콘솔에서 볼 거는 많지 않고 대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IAC 기반으로 정확히는 서블레스 프레임워크로 프로비전 할 거라서 콘솔에서 볼 건 많지 않지만 일단은 콘솔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린 소스 코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데모 S3 오브젝트 람다 요 디렉토리인데요. 저는 요거를 현재 리눅스 환경에서 열고 있어요. 정확히는 윈도우즈 환경에서 WS를 사용해서 열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빌드하는 Node.js 라이브러리가 리눅스에서만 빌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람다 함수가 리눅스 환경에서 구성되기 때문에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데요. 윈도우에서 빌드하기 위해서는 요걸 쓰셔야 되는데 마음 편하게 저는 일단은 리눅스 환경에서 빌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일단 한번 프로비전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프로비전 하기 위한 내용들은 제가 요 서벌레스 프레임워크 .yamal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리소스들을 프로비전 해야 되는데 여기 서벌레스 .yaml 요 파일에다가 우리가 사용할 모든 내용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렇게 프로비전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프로비전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데모만 보여드리고 이런 게 가능하다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리드미를 보시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노드 18 이상을 설치한 다음에 얀을 설치하고 디펜던시 설치한 다음에 배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여러분의 로컬에 여러분이 프로파일을 컴피규어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터미널 열어가지고 얀, 이미 디펜던시는 다 확보가 되어 있고요. 배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얀 디플로이 AWS 프로파일, 여러분의 프로파일명, 저는 제 걸 쓰겠지만 여러분께서 여러분 걸 쓰셔야 돼요. 어드민 ruby웨이브 렉처 샌드박스. 네.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은 네, 모든 내용이 배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을 프로비전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여기 서벌레스.yaml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현재 첫 번째로 디폴트 IAM 역할을 만들고요. 람다를 위한. 그 다음에 이미지 버킷, 우리가 원본 파일을 올릴 버킷,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리드 폴리시, 그 다음에 액세스 포인트, S3 액세스 포인트를 만들고 거기다가 람다 액세스 포인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S3 버킷을 삭제하기 위한 람다 함수의 역할, 그 다음에 실제로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S3 버킷 삭제할 때 자동으로 안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삭제하기 위한 람다 함수,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람다를 수행하는 커스텀 람다, 마지막으로 서블레스 프레임워크에서 실제로 람다 함수를 프로비전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기보다는 이런 데모를 바로 해보실 수 있는 걸 포커스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요 소스 코드는 여기 들어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람다 함수를 정해진 디멘션, 높이랑 넓이로 리사이징 해주는 그 부분이 요 람다 함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의 테스트 함수입니다. 자, 여기 배포가 다 끝났네요. 자, 그럼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콘솔 들어가서 S3에 들어가시면은 가장 최근에 프로비전된 어카운트 아이디, 그 다음에 데모 S3 오브젝트 람다 이미지 버킷. 어카운트 아이디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어카운트 아이디가 들어가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이미지를 하나 올릴 텐데요. 제가 같이 드릴 요 데모 이미지 flower.jpg 쓰셔야 되고 또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저는 요거를 열어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flower.jpg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flower.jpg가 올라갔어요. 자, 그럼 요거는 요 이미지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생긴 건데, 우리가 요것을 한번 다운로드 받을 때 동적으로 리사이징 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액세스 포인트 한번 볼까요? 우리 액세스 포인트 중에 이렇게 데모 S3 오브젝트 람다 액세스 포인트가 있고, 오브젝트 람다 액세스 포인트가 있어요. 요건 뭐냐면은 버킷 이름, 액세스 포인트, 실제 이 오브젝트 람다 액세스 포인트의 이름인데요. 우린 요거를 SDK 쓸 때 버킷명 넣는 곳에다가 그대로 넣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테스트 노드.js가 있는데요. 여기 요 부분, 어드민 루비 렉처 샌드박스 요 부분에다가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프로파일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요 계정 아이디를 여러분의 계정 아이디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완료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요 부분 ARN 있죠? 요 ARN에다가 오브젝트 람다 액세스 포인트를 여러분께 넣어주셔야 되는데, 요건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요걸 클릭하신 다음에 프로퍼티 보시면은 여기 아마존 리소스 네임 ARN 요거를 이렇게 복사하신 다음에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혹은 여기 람다 액세스 포인트 엘라이어스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요걸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린 요걸 한번 수행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프리사인드 URL을 만들어 가지고 요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노드 경로는 src 람다 테스트죠. 네, test.js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바로 프리사인드 URL이 나오는데, 요거 한번 열어볼까요? 자, 그러면은 네, 이렇게 리사이징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리사이징이 된 걸 어떻게 아느냐? 여기 지금 위드 하이트 이렇게 있는데, 요것을 한번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400 곱하기 400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네, 프리사인드 URL을 만들어 보도록 하고 요걸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리사이징이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동적으로 우리 키에다가 입력하는 거 값에 따라서 리사이징이 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 이미지 파일은 이렇게 동일하게 있는데, 요게 동적으로 람다가 불려서 요게 안에 있는 내용이 변환이 되면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200 곱하기 500 이런 식으로 리사이징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요걸 이렇게 불러보면은 네, 프리사인드 URL이 이렇게 나와서 네, 길쭉하게 리사이징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get 오브젝트도 쓸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프리사인드 URL을 만들었던 거고, get 오브젝트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로컬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400 곱하기 400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누르면은 네, 로컬의 result.jpg 이렇게 저장이 됐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여러분께서 SDK를 사용할 때 실제 AWS S3를 사용하는 것처럼 쓸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파일명을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람다에서 직접 파일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찾아다가 이것에 맞는 리사이징을 수행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하나의 파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동적으로 리사이징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실전이라면 여러분께서 썸네일을 저장하는 용량이 아깝다. 그러면은 고객이 불러올 때마다, 유저가 불러올 때마다 이렇게 리사이징해서 전달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앞에다가 CDN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프론트를 활용을 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께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사이징이 된 걸 가지고 뭐 캐싱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 놓는다면 이 람다가 매번 불릴 필요도 없고 콜드 스타트 염려도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겠죠. 자, 그럼 간단한 데모기 때문에 코드 내용을 생략하기로 하고, 여러분께서 챗GPT에다 물어보시거나 뭐 자세한 방법을 뜯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코딩 강의가 아니라서 요게 가능하다 정도만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리소스 정리를 해야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모든 것들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가신 다음에 여기 스택, 데모, S3 오브젝트 람다 서벌레스 요것만 삭제해 주시면은 깔끔하게 삭제가 됩니다. 참고로 S3 버켓 안에 있는 내용까지 다 지워주니까 여러분께서 별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자료는 AWS 강의실 우등생 멤버십이 되시면 PDF랑 소스 코드를 같이 드리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AWS 강의실 카페로 오시면은 제가 오늘 실습에 사용했던 소스 코드를 공유해 드리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AWS 강의실 오픈 채팅방은 여러 AWS 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나눈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시면 많은 팁과 노하우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주소는 밑에다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